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설명식의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혼자서 말만 하는 영상은 정말 처음 찍어봐서 지금 살짝 낯가리는 중이거든요, 카메라랑. 아무튼 영어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초, 중, 고, 대를 모두 한국에서 나온 100% 국내파입니다. 저는 언어적인 재능이 타고났거나 머리가 좋거나 한 번만 봐도 다 외워내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꾸준함과 성실함, 노력 이 세 가지만으로 모든 걸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올해 9월 킹스 컬리지 런던이라는 영국 학교에 지금 디지털 마케팅을 전공으로 대학원 합격을 오퍼 받아놓은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국내파인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왔는지 오늘 모든 꿀팁을 방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난 영어 울렁증이 있어. 난 영어가 너무 싫어. 오늘도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일상을 살아왔듯이 영어라는 건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일상의 일부분인 거예요. 오늘부터는 영어라는 걸 내 세상을 좀 더 넓혀주는 내 일상에 스며들어오는 일부라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외국인 친구 없어. 나는 유학 갈 일도 없어. 나는 영어를 쓸 일이 일상에 없어. 라고 말을 자꾸 하세요. 영어를 쓸 일이라는 건 본인이 자꾸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영어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 계속 스며들어가게 하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모든 언어의 기본은 듣기, 리스닝입니다. 일단은 듣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들어야 되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최대한 일상에서 많이 영어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할리우드 영화나 미드, 영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해리포터나 마블, 디즈니 같은 영화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리포터 1편 영화를 자막 없이 보자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아하는 해리포터의 장면을 잘라놓은 컷 영상을 3분짜리여도 좋으니까 계속 많이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축구나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나 스포츠의 해설을 무조건 한국어 자막만 찾아보지 마시고 영어로 된 해설을 조금이라도 더 듣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K-팝 뮤직비디오를 영어 리액션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K-팝 그룹 안에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멤버가 있다. 그러면 내 최애 영어 너무 잘한다 라고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그런 영상들이라도 조금 더 보면서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방법을 접해도 결국에는 본인이 절대 멈추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꾸준함,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영상은 아무래도 시각적인 자료가 함께 있기 때문에 리스닝만 하기엔 살짝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리스닝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팟캐스트 채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대중교통 안이라든지 평소에 화장을 하거나 아침에 준비를 할 때, 자기 전에 그때 조금 더 영어 리스닝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FM 그리고 팟캐스트 이 두 가지 앱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인데요. 저는 뉴스도 BBC 뉴스나 CNN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국제적인 이슈를 보고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라디오 FM에서 BBC 월드뉴스 채널을 통해 자주 라디오를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언어, 역사, 철학, 예술 같은 인문학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관련된 팟캐스트도 자주 듣는 편이에요. 자신이 한 60-7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을 고르시고 내 흥미에 딱 맞는 채널을 고르신 다음에 그걸 평소에 자주 듣는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은 리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K-팝 뮤직비디오를 봤다고 쳐볼게요. 요즘은 K-팝이 하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댓글이 거의 다 영어예요. 유튜브에 있는 영어 댓글들 자꾸 건너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 두 개라도 읽어보세요. 유튜브 댓글을 읽는 게 은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슬랭이나 밈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꽤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나 원디렉션 같은 외국 가수들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외국 배우들, 외국 가수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를 해둔 다음에 그 연예인들이 올리는 인스타그램 글이라도 절대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하나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리딩과 라이팅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문장을 계속 많이 접하고 최대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BBC 기사 같은 거를 필사를 하면서 내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나 처음 보는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서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만의 한국어로 그 영어를 해석을 했어요. 보통 그 다음날쯤 되면 BBC 코리아에 내가 어제 봤던 영어 기사가 한국어로 번역돼서 올라와요. 내가 조금 헷갈렸던 문장들이나 헷갈렸던 표현들이 내가 맞게 번역했는지를 그 다음날 올라온 BBC 코리아의 기사를 보고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유튜브 댓글이어도 좋고 인스타그램의 연예인 셀럽 계정이어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문장이어도 내가 절대로 쉬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리우드의 영화나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케이스인데요. 정말 많은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소설 원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퀸즈 갬빗, 기묘한 이야기 같이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나 드라마의 원서를 읽으면 조금이라도 더 집중이 되고 더 읽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라이팅을 끌어올리시려면 무조건 좋은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엔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좋은 문장이 있거나 처음 보는 류의 문장 구조가 있으면 일단 이해를 했다는 전자에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저는 항상 별거 아닌 영어 일기 쓰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내용은 진짜 아무리 멍청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오늘 7시에 일어났다. 나는 오늘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었다. 이런 정말 쉬운 문장부터 조금씩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어떤 하나의 특정 주제를 정해서 저 혼자 라이팅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을 딱 3줄이어도 좋으니 영어로 적어보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라이팅을 높여간 케이스입니다. 리딩, 리스닝,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스피킹은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조금 영어 공부에 돈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전화 영어를 꾸준히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은 공부법이라고 전 추천드릴 수 있어요. 전화 영어의 장점은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영어로 조금이라도 말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쌓이면 하지 않았던 사람과는 진짜 말도 못하는 갭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 광고나 협찬 등등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3년간 정말로 애용했던 전화영어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Enjoy English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가성비도 괜찮고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피드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에 정착을 해서 지금 3년째 수업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꼭 하루에 30분만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항상 3개월 단위로 결제를 하는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지금 경제적 환경에 계신 분이라면 한번 여기에 투자해보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3년째 저의 선생님한테서 수업을 듣고 있는 장면을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오실까요? Okay, Yeon, I sent you the link of the material that we're going to use today, and I want you to read the article for me, please. Could you do that? Of course! Oscars 2024. Oppenheimer, Miyazaki among winners. Nolan won Best Director. Cillian Murphy won Best Actor, while Robert Downey Jr. was awarded Best Supporting Actor. For better or worse, we're all living in Oppenheimer's world, said Murphy in his acceptance speech. So, Yeon, I heard some of mispronounced words. The word there actually, it's solemn. Okay, it's solemn. So, we don't usually pronounce any word. So, it's solemn. Solemn, That's how we yeah. pronounce it. When you say solemn, it's very serious and not happy. For example, because Yeon, can you try using the word in a sentence? Ah, solemn. Okay. Their faces suddenly grew solemn. Right.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2024 Academy Awards? As a big fan of movies and Academy Awards, actually Oppenheimer was one of my favorite films that I've ever watched in 2023. The movie itself gave a lot of lessons to people. Especially, I found Cillian Murphy's acting was amazing and tremendously impressive.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class, Thank Jamie. you. Bye bye. Have a good weekend.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선생님과 어떤 특정 기사 하나를 정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항상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주제나 꼭 교재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영어 일기 쓴 거 첨삭을 받고 싶다. 그럼 자기가 쓴 일기를 선생님과 얘기 나누며 틀린 표현 같은 거를 첨삭 받으실 수도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오늘 제가 잘못 발음했던 단어들이나 표현 같은 걸 메시지로 길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러면 그걸 다시 보면서 오늘은 내가 이런 표현을 실수를 했구나. 오늘은 내가 이런 표현을 새로 배워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가장 가치 있었던 투자를 고르라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을 내고 저는 영어 수업을 했던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거나 사이트가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시면 제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링크를 좀 정리해 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영어를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언어를 빨리 습득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시거나 저나 영어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문법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말이 멍청해서 이 사람이 비웃진 않을까?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나는 아직 초보자고 나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러니 나는 평생 공부해 나갈 거야. 이 마음가짐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으신 순간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그래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 영어가 늘고 있는 게 맞나? 같은 현타가 오는 순간이 많을 거예요. 영어 공부는 항상 끝도 없는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다 탈주하고 도망가고 포기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끝끝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일이겠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더더욱 나는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깔끔하게 요약하면요. 1번, 영어 공부는 무조건 평생 하기. 이 평생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2번, 지속 가능한 나만의 목표를 찾기. 3번,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절대 자존심 세우지 말기. 모르면 모른다고, 아직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4번,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야지 오는 결과물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영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영어 자체보단 영어를 공부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아직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평생을 목표로 꾸준히 오래오래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